강원 설악근 투자 클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수익 실현의 방식과 함께 투자 기간도 중요할 것이고요. 세금 문제 등 좀 더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의 투자 유형을 우리가 물건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보편적인 투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투자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은 상가. 사실 그 상가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단층형의 작은 건물에서부터 또 꼬마 빌딩까지도 모두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보통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건축물 대장 어디에도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이미 구분하는 정도입니다. 누가? 집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도 하고, 다음은 이제 그 생수구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토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 유형을 장기 혹은 단기의 투자 기간, 그리고 기간별 투자 수익률, 또는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의 수익 실현 방식에 따라 다시 나누어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와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로 좁혀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까지는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수도권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투자가 활기를 띠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세금 규제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록세를 비롯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인 종합부동산세, 또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투자 수익의 실현이 어려워진 현실을 틈타 주택의 대체 상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학교 문제나 주차 문제 등 끊이지 않는 이윤으로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불가를 선언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사실상 주거 사용 불가의 법령 개정을 예고하였고 4월 실행에 옮겨져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숙박업 신고를 필수로 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이용 시 기준금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단지 이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계약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3년 10월 14일이라는 시간적 제약 이내에만 가능하며 해당 시설 용지의 지구 단위 계획이 오피스텔로 가능한 곳에 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투자의 길은 오피스텔로 통하게 되며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 추이에서도 이러한 예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나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동해바다 세컨하우스를 꿈꾸는 수도권 수요는 아파트 구매에 따른 세금 부담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불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두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즐기는 인피니티 냉온풀로 사계절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또 와이드 바다 조망을 침실과 거실까지 끌어들인 특화 설계, 야외 공간의 감동까지 더해줄 테라스 공간, 정말이지 압도적인 바다 조망에 독보적인 투자 가치는 덤으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명확한 구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며 본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쫓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며 이런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즉, 취득세도 1주택에 해당되어 1.1%로 줄일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도 업무용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희소한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키를 원하며 이에 따라 임대차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을 금지하는 특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 차등 부가세율을 적용받아 소액 투자 시 부가세율이 낮고 특히 법인 투자의 경우에는 2등기 매매를 포함하여 법인세 이외에 추가 과세가 없어 아주 좋은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다 조망 유무에 따라 가격 양극화 현상은 속초 고성 양양 지역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에 위치한 속초 아이파크 1차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한 101동, 102동, 106동의 경우 7억 5천의 실거래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104동, 105동의 경우는 4억 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바다 조망이 가능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실거래 가격은 8억 1,005억의 최고가를 이룬 반면 바다 조망이 확보되지 못한 KCC 아파트의 경우에는 4억 7천 선에 머무르고 있고 향후 그 가격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수도권 유입 수요에서 입증된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은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이 준공 예정이며 향후 전국 단위 기반시설의 확대에 따른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 단위 관광객과 세컨하우스 투자 수요청의 유입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실이 시작되는 3층 호실의 바닥 높이가 19m에 이르러 사업지 전면 건물 높이 12m보다 한계층 이상 높아 전체 호실에서永구 바다 조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포 해수욕장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4월 분양에 나서는 엘라스틱 고성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사업지 바로 뒤에는 현재 윈덤 광원 고성 호텔이 공사 중에 있고 동포 스위트 아파트 그리고 코아루 아파트, 전진 한신 더유 아파트 등 약 1천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바다 조망이 가능한 세대의 매매 가격은 평당 1,400만원의 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빛 바다와 어울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지 인근에는 대학은 물론 하나로마트, 고성재생병원 등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는 엘라스트 고성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1층은 로비 및 비즈니스 센터, 2층은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되고 루프탑에는 가로 15m, 세로 6m 규격으로 설계된 온열식 인피니티 풀이 동질기에도 40도까지 온열이 가능하며 바다를 조망하며 피트니스를 직접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공포 해변을 1분 거리에 두고 바다 영구 조망, 하이엔드 오피스텔 엘라스트 고성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위에에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감사합니다.